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만한 지금 유정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대만 7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급증, 보건당국 75세 이상 백신 접종 사망률 한국이 더 높다 입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대만에 대해서 뭐 이래 할 수도 있고요. 또 대만 사람들이면 이 녀석 대만 디스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그러이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어디다가 할 데도 없고, 그래서 나 저홀로 나 혼자서 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만 코로나19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19일 기준으로, 6월 19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28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그 중에서 단 1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내 지역 감염 사례가 127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2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꽤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 일주일 전만 비교해 봐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00명 이하로 이제 진입을 한 지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상당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기대죠. 지금 대만이 방역경보 3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이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커졌어요. 많이 변했지만 또 반면에 거기에 그 백신에 대한 우려도 꽤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만의 대부분의 모든 백신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대부분이고요. 모더나 백신도 이제 맞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특권층이 아닌가 좀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신분에,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들이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대만 정부가요, 6월 15일부터 실시했어요. 75세 이상, 즉 코로나19 감염 시 취약계층인 7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실시를 했는데요. 문제는요, 한국도 그렇죠. 이제 백신을 맞고, 불량 반응. 대만에서 불량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에서 이상 반응이라고 하죠.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게 사망이죠. 이 사망자 수가 갑자기 막 폭증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 별로 주목도 못 받았었어요. 백신 접종을 할 때. 하지만 18일 날 딱 나온 게, 공식적으로 나왔던 인원수가 이제 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5명 중에서 5명을 제외한 20명이 75세 이상 인구라고 막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카더라라고 하는 소문에는 물론 그 이상으로 지금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요, 19일 날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이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누적 사망자 수가 49명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49명. 그 다음에 19일 날, 이날 하루 동안 이제 발표된 것이, 거기서 이제 빼면 되겠죠. 24명에서 빼니까, 25명에서 빼니까 24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20명 이상이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75세 이상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맞기는 맞아야 하는데, 맞으면 안전할까? 그만큼 안전성이 확보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 백신을 맞으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예약한 분들이 노쇼뿐만 아니라 취소하는 사례가,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는 현상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 와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이렇게 이상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대만 당국은 이와 관련돼서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9일 날 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모두 49명이었지만요. 자, 그 중에서 4명에 대해서, 자, 49명 중에서 4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벌였어요. 뭐, 해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이 4명은요, 사실 만성질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질환이 있었냐면요. 그 사망 초기 원인에 대해서 동맥경화증, 대동맥 파열, 뭐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이 있었고요. 또한 기관지 폐렴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계속 앓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망했다. 아니,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논리로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알려진 게 참 많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기저질환이네, 뭐 만성질환이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뭐 똑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하지만 재미난 거는요, 백신 접종을 한 15일 경에 이제 실시를 하면서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났어요. 예, 자, 불과 5일도 채 안 된 사이에 49명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것은요, 19일 기준으로 보면요, 24명이 뭐 했죠? 예, 사망했어요. 자,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한 사망자 수 20명이에요. 자, 물론 사망일은 다르겠지만은,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아니, 백신이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야, 이런 우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8일 날, 6월 18일 날, 그 대만 전염병 지휘센터, 중앙전염병 지휘센터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황당한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신 맞으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졌어요. 나왔습니다. 75세 이상 관련돼서요. 자, 백신 접종 후 사망 비율, 자, 접종자 수 대비 사망한 그 케이스에 대해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야, 한국보다 대만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대만은 지금 블로그,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쓰긴 썼습니다. 자,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천수중 위생복리부장 장관인데요. 자, 이분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자, 뭐 연령 구분을 안 할 경우에는요. 자, 대만은 중간값에 해당한다. 자, 연령 없이 그냥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수를 놓고 볼 때는 대만은 중간값. 뭐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한 중간 정도. 그냥 보통값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75세 이상 접종자에 있어서요. 자, 갑자기 뜬금포를 날립니다. 남한이라고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분은 기자회견에서 남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한국을 부르는 자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도 있지만 남한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남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종자 수 대비 사망 사례 비율이요. 1.42%, 한국은 1.42%이지만 대만은 0.87%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어이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자, 그래요. 한국은 이만큼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우리 국민들은 그냥 안심하세요. 맞아도 돼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논리를 펼쳤습니다. 자,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한국을 들먹였어요. 자, 한국을 들먹인 거에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게 맞아서 좋다는 어떤 논리를 펼치고자 한 말로 풀이되는데요. 더 재미난 거는요. 자, 이 천부장이 말로만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그림까지 만들어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 그림이 아까 제가 잠깐 사진에서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이것입니다. 예. 자, 이런, 자, 이미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딱
못을 박았어요. 자, 근데 남한 대신에 좀 한국 써주면 안 되나요? 네, 좀 그래요. 좀 네, 정부가 나가는데 자 이런 좀 한국으로 좀 고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해볼게요. 자, 사실 한국과 비교한 것에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한국보다 덜 죽으니까 안심한 거 맞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20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명은 사람 아닙니까? 20명은 생명 아니에요? 그래요. 20명 갑자기 살았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살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니, 다음날 싸늘하게 변했어요. 자, 이런 사고사예요. 자, 이런 유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가 감히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그 어떤 가족이. 그렇죠? 참 조금 씁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요, 그렇다고 백신을 안 맞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대만 정부는요. 왜? 자, 75세 이상이 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는요, 평균 20%의 이제 치사율을 보인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일부 대만인은요, 왜 한국을 들먹이냐면 그렇게 한국 이기고 싶을까? 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저도 좀 같은 생각을 해서 써보긴 했는데, 갑자기 한국을, 자, 뜬금포를 났어요. 한국이라는 뜬금포를 날렸어요. 좀 여기 부분에서 저는 오래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이기고 싶은 마음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고 있으니까 이기고 싶은 거죠. 그래, 나 졌어.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대만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라고 하면, 자, 5월 이전까지만 해도요, 방역 수준이 앞섰다, 세계 최고다라는 그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졌어요. 물론, 뭐, 언론부터 총통까지, 이제, 뭐, 대단하다라고 막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외에 많은 국가들이, 물론 대만은 지금도 이야기를 했죠. 많은 국가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언론에서도 많은 대만에 대해서 방역 모범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지만은요, 갑자기 5월 지나고 나서, 자, 5월 중순께 막 들어오면서요, 갑자기요, 한국의 방역 수준을요, 자, 높게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인구수도 많지, 자, 이렇게 했는데,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는데, 자,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 상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대만 사람들도 딱 보니까 인구수를 대비해봐도 대만이 감염자가 더 많네 하면서 방역수준이 앞섰다는 인식이 자리에서요 한국을 거론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지만 사실 무근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재미난 거는요, 얼마 전에요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 치료제 3상 실험 통과 소식이 이제 대만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대만 토론 사이트에서 참 관심을 받았는데요. 자, 일부 네티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한국을 이기고 싶다. 자, 우리 졌어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자, 아닌가요? 심지어 대만 사람들은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를 보도가 나오니까 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대만산 백신, 코로나 백신이었어요. 제가 그 앞서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알려지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2상 통과했는데 대만은 2상 통과했는데 3상 통과? 와, 대박.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한국을 이기고 싶다. 한국이 앞섰다는 뭐 이런 자,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이기고 싶은 것도 참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거론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왜 한국을 들먹였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요, 자국민에게 이렇게 설명을 예로 들었기 위해서요, 자,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라고도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제 생각은요. 뭐 간섭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자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들먹인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자, 하지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자, 사실 뭐 이렇게 정말 지금 현재까지도 언론사 기자였다면요, 계속 이제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수정부를 만나 대독을 한다거나 연락을 해서
한번 물어봤을 것 같은데, 자, 그냥 생각해봤어요. 자, 상황인지라 생각을 해보니, 자, 주변 인접국들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대만이 생각하는 인접국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중국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생각해보자니 어떻습니까? 예, 그래요. 중국산 백신은 맞아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와 뭐 했는데 통계를 대만이 믿을까요? 자, 중국이 아무리 정직하게 한다 하던들 대만이 믿을까요? 글쎄요. 제가 본 거에서는 자, 정말 의문이 듭니다. 자, 또한 비교할 수 있는 뭔가 수량이나 백신의 기준이나 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일본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에 75세 이상 노령자에게 지금 투여가 실시되고 있는 백신은요. 자, 일본에서 기증한 일본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에요. 물론 그 전까지는 한국산 백신을 사용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일본과 한번 비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유를 들어볼게요. 비교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자, 일본에서, 자, 6월 4일까지 이제 통계자를 제가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자, 화이자 바이오엔텍, 자, 대만에서는 BNT 백신이라고 불려요. 자, 독일 바이오엔텍 백신이 1700만 회분, 모더나 19만 회분이 접종됐어요. 자, 눈 씻고 찾아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인들이 꿈꾸는 백신이 일본에서는 접종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또 그렇다 보니까요. 일본에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들지만 일본 당국은 자, 자국민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있어요. 재밌는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 자, 반일 감정이 강한 소수 대만인들이 있겠죠. 100%다 100%다 뭐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이제 비판을 걸고 나옵니다. 자, 비판을 하는 게 이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원래 문제가 있으니까 자국민 투여를 안 하고 대만에게 무상으로 주겠다. 무상으로 줬다. 자, 이런 식으로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합니다. 자, 정말 이런 분들 보면은요, 반일 감정이 진짜 하늘을 찔러요. 보통 한국 사람 못지 않아요, 진짜. 자, 그래서요, 참, 그래요. 자, 만나보시면 알아요. 근데 물론 이런 분들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또 다음은요. 정부 중국과 비교하려 해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요. 자, 결국 인종, 체질이 비슷한 국가, 유효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를 찾으려다 보니 75세 이상 관련돼서 샘플 찾다 보니 한국만 남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한국에 대해서 백신 방역 상황이 참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볼게 아쉬운 부분은요. 한국의 경우는요. 75세 이상 백신 접종을 하고 한지 꽤 됐어요. 꽤 됐었고 꽤 된 반면에 대만은 며칠밖에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난 뒤에 아니 지금 3일, 자 5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땅 하고 쳐버렸어요. 하지만 자 그 뒤에 사망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심도 해봤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대만 정부에서 75세 한국에서 75세 이상 백신 접종 그 백신을 접종하는 그 백신의 종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가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요. 자,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부 대만인들은 한국 사람도 75세 이상 연령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분도 꽤 계십니다. 참 그렇죠? 자, 들으면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랬다면은 상당히 막 분노할 일 같아요. 네, 뭐 그렇다 치고요. 자, 그래요. 그렇게 됐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 또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당국은요, 18일 오후 사망자를 20명으로 발표했었지만요, 그날 저녁까지 한 대만 언론을 보도된 백신 접종 누적 사망자 수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29명, 갑자기 변했다 30명, 막 이렇게 변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9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8일, 19일이 4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이요, 19일 오후 2시에 발표된 부분이고요.
반면에요, 19일 오후 8시 반경에 이제 나온 사망자 수는요, 63명, 63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이 숫자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숫자는 20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그 보건당국에서 시작하는 그 기자회견을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언론에 지금 보도된 거는 19일 오후 한 8시 반 정도 기준으로 63명, 63명이 사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20명씩, 매일 약 20명씩 꼬박꼬박 지금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참 재밌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물어보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백신이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독약이야, 독약. 다시 말하면 내가 백신을 맞으러 가는 그 길이 황천길로 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신 맞으신 분들이. 또 반면에 긴장을 무지하게 했다, 또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반면에 죽으면 죽지 인생 별로 없는데 이런 분도 꽤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도 걱정하지만 그 주변 가족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요. 또 어떤 대만인이 또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신 게, 75세 이상 대상자 접종 시작 전에 접종을 마친 우선순위 접종자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였어요. 우선순위 접종자들, 1, 2, 3순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료진들이나 직접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 이분들이 접종을 했는데 급사했다라는 사례가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나온 적이 없어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요. 불량 반응이 있었다라고만 미미하게만 나왔을 뿐이에요. 열이 났다, 어쨌다, 어지러웠다, 등등등. 이런 부분만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대만인은요, 노인들에게만 유독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만인들한테도 대만 분들한테도 들은 이야기 좀 전해드리면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일본 제조 과정에 대해서 일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그 전까지 한국 백신, 한국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 불량 반응, 이상 반응이 크게 없었는데, 일본산 백신을 딱 맞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찾아봤어요. 일본산이 나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좀 개인적인 견해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산 원료가 혹시 좀 오래된 거 아니냐, 확인할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네 하고 지나갔고요. 또 어떤 노인분이 이제 저한테 불만을 표시했어요. 백신을 맞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는데, 총통부라고 하면 대만의 청와대 격이죠. 총통부 인사들은 모더나 백신 맞고, 미국의 모더나 백신 맞고, 우리같이 힘없는 노인들에게 이런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거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무지하게 맞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맞고 싶은데,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만 보건당국은요, 백신 종류가 많이 확보가 되면은 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종할 수 있는, 접종 선택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요? 잘 모르겠어요. 총통부 사람들이 모더나를 맞았다는 것은 카더라에는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저도 찾아봤고요. 반면에 최근에 또 이상한 소문이 돈 게, 차이원 총통이, 대만 총통이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총통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또 익명을 요구한 대만 분이 계셨어요. 반드시 익명을 해달라. 저는 이제 인터뷰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만을 볼까? 그래서 했더니, 이분은 좀 좀 그럴싸한 이야기 좀 해주셨어요. 백신 우선순위 상위권 사람들이요, 75세 이상보다 먼저 맞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100%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맞고 싶으면 맞고 맞기 싫으면 말아요. 단 감염이 되면 네가 책임져 이거지만요. 자, 100%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의료진도 자, 일선에 있는 분들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주겠다는데 그냥 맞겠다, 그냥 맞춰주겠다는데 맞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좋은 백신을 맞겠다는 의도로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분께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작 질 나쁜 백신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이걸 노인에게 주고, 자, 이렇게 기다렸다가 좋은 백신을 맞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사실 뭐, 그들의 속셈 알 길이 없죠. 확인할 길도 없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음모론까지 제기가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좀 재미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음모론.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적은 이 시대에 힘없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연금 등을 지급하고 사회복지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지만요. 자, 이번을 빌미로 고령 인구를 감축해서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음모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대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요.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절벽이다 뭐다 하는데 대만도 인구 절벽이에요.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인구 절벽이고요. 대만이 제가 볼 땐 좀 더 심해요. 뭐 어찌됐든 자, 심하다는 말은요. 자, 사망자 수 대비 자,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적어요. 다시 말하면 출산자 수도 사망자 수보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인구 성장이 마이너스를 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고령 인구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만 정부가 연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니까 또는 이 돌보미 서비스 등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 이 인프라를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번 거를 빌미로 자, 75세 이상들 자,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죠. 자, 건강상의 문제도 많고요. 자, 이런 분들의 수를 고의적으로 줄여버려서 자, 일종의 대만 정부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자, 이 비용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뇌피셜마저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뭐 듣고 보니 좀 그럴싸해요. 예. 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마친다. 75세 이상에 대해서 자, 했습니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배경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4월 말경에 정세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나요? 자, 이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75세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꽤 효과가 많다. 100%다까지 나왔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한국 자료를 근거로 대만 보건당국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세 이상 맞았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크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믿는 사람 별로 없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현재는 순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나쁘다 좋다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러하다 보니까 정부는 우려가 되겠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있는데 지금 모더나 백신 별로 없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맞게 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본으로부터 기증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쓸 수 없게 되죠. 폐기 처분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수급을 하더라도 전부 소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돼요. 자, 그랬고요. 또 이러하다 보니 대만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요.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보다 치사율이 낮다는 보도를 쏟았어요. 자, 왜요?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안전하니까 맞으세요라는 의도를 또다시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보이죠? 보니까요. 자, 밀공스에서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단을 보시면은 6월 16일까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자, BNT가 바이오엔텍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입니다. 그래서 159명이 죽었다. 517만 회에 자, 투여가 됐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978만 회가 투여가 됐고요. 그 중에 사망자 수가 101만 명이다. 101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대만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겠어요? 아스트라 백신은 안전하네? 라고 믿을까요? 글쎄요.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한때 대만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남아서 접종 대상을 확대했었고요. 자, 맞아야 필요성을 못 느낀 대부분의 대만인들은요, 코로나19가 급 확산되고 나서야 백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엔 쓰지 않았는데요. 좀 여담이지만 타이페이시에서 백신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한 이제 메디컬 센터에 이제 백신을 배분했어요. 큰 대형 병원이 아니라요. 근데 이 메디컬 센터에서는요, 사전 예약을 받았던 일부인들과 자신에게 유리한 백신 특권이라고 불리는, 자, 백신 접종 대상자, 우선 대상자도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예, 물론 이 대가가 상당히 컸고요. 뭐 200만 대만 달러인가 뭐 벌금을 받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런 와중에 대만 정부는요, 대만은 고령 인구 백신 접종에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 다시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하고 있어요. 백신이 아니다라는 변화. 자, 이렇게 대만 사람들은요, 대만 지금은요, 코로나19 감염과 백신의 안전성을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이 다음 걱정은 뭘까요? 대충 예상은 됩니다만, 자, 일단 터지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사실 언론 플레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뭐 정부 이야기를 보면 좀 아쉬워요. 정부가 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자료가 꽤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이것저것 계속 이제 나올 때마다 대만에서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요. 1.42%라는 비율과 함께 0.87%.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다른 재미난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어떠셨나요? 예, 앞으로 대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 말 했다고 뭐 대만에 뭐 나쁜 감정 갖고 뭐 이러시면 예, 안 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한번 웃자고 해본 이야기고요. 자, 지금까지 대만은 지금의 류정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